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속보다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피상속인이라고 하지요. 그러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고,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내는 세금이 증여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속세, 증여세 다양한 내용으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이죠. 주택 증여 건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무려 지난해 11만 1863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증여를 한 거는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중과세가 높습니다.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할 때는요, 최고세율, 기본세율 42%에다가 20%를 중과세하기 때문에 무려 62%, 여기에 지방소득, 소비세, 지방소득세 6.2%를 합치면 68.2%의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양도를 하지 않고 자녀들이나 또는 배우자, 친족들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질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두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시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를 할 때는 언제 증여하는 게 좋으냐? 돌아가시기 전, 훨씬 전, 10년 전부터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만이 세금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이제 시뮬레이션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상속재산에 따라서 상속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데요. 결과적으로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는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것이죠. 세무서가 징수하기 때문에 국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는 부가 대물림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것이죠. 부가 대물림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다면 그 아들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니까 대물림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5단계 초과한 누진세율입니다. 10%부터 20, 30, 40, 50, 최고가 50%가 되겠고요. 자, 상속세의 순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거니까 어떤 국가도 살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도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가중되다 보니까 승계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역시 역기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는요, 유산세 체계입니다. 이 말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유산세 체계가 되겠습니다. 즉 유산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상속세 절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미리 증여를 통해서 분산하는 것도 유리한데요. 미리 증여를 어떻게 하느냐? 10년 전에, 훨씬 더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니까 뭐 적은 재산을 증여한다면 뭐 증여세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을 여러분 도표를 살펴보시면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은 똑같습니다. 세율과 과세표준과 세율이 똑같은데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10%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겠죠? 만약에 과세표준이 8천이면 10%니까 세금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까지는 누진공제라는 게 없고요. 과표가 1억에서 5억일 때는 20%입니다. 적용해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만약에 과세표준이 4억이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20%니까 8천이죠. 거기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 빼니까 7천만 원이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단계는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 거기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만약에 과표가 8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억이다 그러면 30%니까 2억 4천이죠. 38원 24. 여기서 6천만 원 빼니까 1억 8천만 원이 세금이 되겠고요. 과표가 10억 원 초과 30억 이하일 때는 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과표가 30억이다 그러면 40%가 얼마입니까? 12억이죠. 12억에서 1억 6천을 빼니까 10억 4천만 원이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30억이 초과되면 50%를 적용합니다. 30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 50%를 적용합니다. 아니 50%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과표가 40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0억 초과 금액이니까 30억 초과 금액이니까 40억이면 50%니까 얼마입니까? 20억이죠. 거기서 20억에서 4억 6천을 빼니까 세금은 15억 4천이 되겠습니다. 자, 상속세는 상속세 증여세 할 때요.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첫 번째,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제가 하겠는데요. 자, 부모님이 이제 50억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50억의 재산을 자녀가 5명입니다. 5자녀가 상속으로 받는 경우와 증여로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받는 것을 비교하면 증여로 미리 주는 것이 세금 면에서 증여가 유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상속세 절세 전략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과세표준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누진공제가 나왔는데요. 대상자산입니다. 자, 50억을 상속받았을 때 한번 세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받는 상속인이 남편의 배우자도 있고 자녀가 있다면 1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 해서 10억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기초공제, 이제 기초공제가 원래 2억인데, 2억인데요. 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가 있는데, 뭐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 일괄공제라는 게 있어요.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이니까 상속재산 50억에서 10억을 공제하면 과표가 40억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40억이면 몇 프로입니까? 세금이 50%. 그러면 20억이죠? 거기서 누진공제에 4억 6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냐? 15억 4천만 원이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억을 받았는데 상속인들이 15억 4천만 원 세금 내면 실질적으로 실효 부담세율은 30.8%가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증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0억을 가졌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5명한테 증여한다면 살아생전에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씩을 각각 공제합니다. 수중자별로 공제하니까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1인당 50억에서 5명이니까 1인당 10억 원씩 주겠죠. 그러면 10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보세요. 1인당. 1인당 과세표준이 9억 5천만 원이니까 증여세는 각자가 받는 재산으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9억 5천만 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과표가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니까
2억 8,500이 나오지요. 거기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세금이 1인당 2억 2,500만 원이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5명으로 곱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11억 2,500만 원이 세금이 되겠죠. 그러면 상속세보다는 무려 한 4억 이상 세금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증여받았을 때는 실효 부담세율이 22.5%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꼭 뭐 증여세가 적다는 건 아닌데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5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자녀가 5명일 때 한번 세금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여할 때는 돌아가시기 전 훨씬 10년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결과적으로 나이가 고령일 때 증여하는 것보다 젊어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10년에 한 번씩 증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일을 우리는 상속 개시일이라고 하는데 상속 개시일 전, 돌아가시기 전 1년에서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이것도 상속재산으로 봐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이걸 추정상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속 개시 전 1년에서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인출에 대해서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속 개시 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낮아지겠죠. 미리 팔아먹었으니까. 또 상속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아버지가 채무를 부담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나 피상속인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 상속재산 추정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팁을 드리면 돌아가시기 전 3년 전, 4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 돌아가시기 전 3년 전, 4년 전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1, 2년 전에 처분하거나 돈을 인출하면은 이것도 상속재산에 추정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속추정재산은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재산 처분은 2억 원 이상. 또 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2억 원 이상.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이내에 채무를 갚았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채무를 상환한 돈은 어디에서 어떤 돈으로 갚았느냐 입증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년 이내는 5억 원 이상, 채무 부담액도 5억 원 이상.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상속 개시 전, 돌아가시기 전 증여는 10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여는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산의 규모나 자녀들의 특성,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의문사항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물어볼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것은 절세 효과적인 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다. 어차피 증여를 하는데 10년 전에 증여하는 것도 좋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도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증여세 냈잖아요. 그런데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단 상속재산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 전에 증여하는 경우도 뭐 바람직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세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10년을 바라보지 못할 경우에 따라 증여를 미리 하는 경우도 유리한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요, 자산 가격은 자꾸 올라가잖아요, 땅값은. 그러나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낮은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내고 또 낮은 재산가격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하고, 그러면 상속세 과표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증여세 낸 거는 상속세에서 또 공제해 줍니다. 그 이유는 재산가액이 낮을 때 증여한 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증여세 납부세액만큼 상속세 계산 시에 빼주는 증여세 공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인가에 대해서 합산하는 연도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상속인 이외의자 사람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위라든가 또 며느리라든가 손자, 손녀들이 받는 경우는 5년 내에 받는 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된다. 자, 다시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와 자녀들, 직계 비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아닌 자, 예를 들면 며느리라든가 사위라든가 손자, 손녀, 이런 경우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상속과 증여는 금액의 크기 및 재산가의 그 분배 비율에 따라 세액이 다르고, 증여 시기 및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세무사라든가 공인회계사와 상담을 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도움이 되겠죠. 준비되지 않는 상속보다 준비된 증여를 함으로써 이런 세금을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표를 좀 보실까요? 사전 증여 기간 대상자가 있고 상속세 합산 기간이 있는데요. 상속인인 배우자라든가 자녀 등에는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상속인 이외의자, 사위라든가 며느리, 손주 등은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속세, 증여세 혹시 그 신고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역시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김동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 그 신고 사례 실무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상속세, 증여세 실무 사례하고 김동수 교수 치시면 신고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혹시 애로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